2022년 8월 2일 화요일. 인기거래 단지도 1년 새 거래 70% 줄었다. 주거 난민 커지는 불안. 샵1.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이 쌓이면서 호가도 수천만원 떨어졌는데 정작 살 사람이 없네요. 지난달 27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상가거리. 공인중개사무소가 몰린 이곳은 인적이 드물었다. 2030 세대 패닉바잉 공황 구매. 이 한창이던 지난해 여름만 해도 영끌족들로 북적였던 곳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신혼부부들이 가끔 찾아오지만 대출이자 부담에 일단 집값이 더 떨어지기 기다리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샵2. 같은 날 서초구 반포동 공인중개사무소. 이곳 역시 한산했지만 상계동과는 달랐다. 한강과 가까운 역세권 신축 단지를 찾는 문의가 한두 건씩 이어졌다.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날 두 팀한테 집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최고가로 계약이 체결돼 집주인들이 좀처럼 가격을 안 내려 한다. 며 다주택자도 급할 게 없으니 호가를 안 내리고 보유하겠다고 한다. 고 말했다. 대출금리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인기단지로 꼽히는 전국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 거래까지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빙하기에 돌입했다. 금매만 팔리며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서울 강남권 똘똘한 한 채 수요는 여전해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신고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국 집값 총액 상위 50개 단지의 올해 1월에서 6월 거래량은 518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09건에 비해 70%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이들 단지의 매매 가격 역시 7월 들어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집값 급등을 이끌었던 젊은 층 영끌 매수도 급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30대 이하의 수도권 아파트 매수 비중은 24.8%로 2019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7월의 절반 수준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이 가파르고 높은 집값에 대한 피로감도 커서 당분간 하락세로 계속될 것이라며 연말로 갈수록 거래 절벽도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대중무역수지 30년 만에 3개월 연속 적자, 미수출액은 최대. 어디 보자. (7월) 수출입 동향. 한, 무역구조 격변. 중, 코로나 봉쇄, 공급망 다변화에 반도체, 전자제품, 기술 격차도 줄어. 대중 수출 132달러, 전년비 2.5% 하락. 대미 수출은 99억 달러로 14.6% 증가. 7월 전체 무역 수지 46억 달러 적자. 14년 만에 넉 달 연속 적자. 수출 비상. 띠용. 지난달 대중 무역 수지가 5억 7천만 달러 적자로 30년 만에 3개월 연속 적자를 냈다. 반면 이 기간 대미 수출액은 약 10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33억 1000억 달러 적자를 거뒀다. 팬데믹 후폭풍 미중 갈등과 맞물려 대중 수출 비중이 줄고 대미 수출 비중은 느는 등 한국의 무역 구조가 바뀌고 있는 형국이다. 당장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이어지면서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 수출액은 132억
300만 달러로 지난해 7월에 비해 2.5% 줄었다. 대중 수출액은 올 1분기까지는 전년 대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4월 이후 5월 1.4%, 6월 마이너스 0.8%를 거치며 주춤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 무역 수지는 5월 마이너스 10억 9천만 달러, 6월 마이너스 12억 1천만 달러, 7월 마이너스 5억 7천만 달러, 3개월 연속 적자를 냈다. 대중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낸 것은 1992년 이후 30년 만이다. 국제 에너지 값이 크게 오른 데다 대중 수출이 줄면서 7월 무역 수지는 46억 6,900만 달러 적자로 4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냈다. 4개월 연속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올 초부터 누적치로는 150억 2,500만 달러 적자인데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대다. 반면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99억 9,600만 달러로 전년에 대비 14.6% 늘었다. 올 들어 대미 수출액 증가율은 1월만 빼고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미 무역 수지도 올 초 14억 8천만 달러 흑자에서 지난달 33억 1천만 달러 흑자로 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 금융당국의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판매 확대 여파로 자동차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7월 대미 수출액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대중 수출 비중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중 수출액 비중은 지난해 25.3%에서 올해 1월에서 7월 23.1%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대미 수출액은 14.9%에서 15.7%로 확대됐다. 대중 수출액 비중은 2003년 18.1%로 미국을 처음 앞선 뒤 2018년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중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단기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 도시 봉쇄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목된다. 이와 함께 한중 기술 격차 감소로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 데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이 공급처를 다변화한 영향이 적지 않다. 산업계가 대중무역 적자가 고착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유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중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등 중간재의 중국 시장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김아린 국제무역통상연구위원은 중간재 작업화 등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중국 수출 확대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중간재뿐만 아니라 소비재 분야도 중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할 제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산 제품 수입은 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지 않는 저가형 반도체를 비롯해 리튬 등 2차 전지 원자재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포항 84제곱미터 1억 낮춰도 안 팔려. 서초구선 최고가 등장해 매물 걷어. 거래 미나기 매매시장 고금리의 수도권 외곽 등 시장 급냉 의왕 매물 작년 말보다 25% 늘어. 강남권 일부 매물 쌓이고 하락 거래. 똘똘한 한 채. 수요는 계속 이어져. 서울 강북 영끌족 집 안 팔고 버티기. 4,300채 단지 두 달 새 거래 두 건뿐. 내라. 지난해 30평대 아파트를 21억 원에 샀던 분이 최근 20억 원에 내놨어요. 금리 오르는 게 무서워 던지는 매물이죠. 그런데도 안 팔려요. 가격을 더 낮춰야 해요.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9,500채가 넘는 대단지인 이곳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사람들의 발길이나 전화가 뜸했다. 올해 6월에서 7월 신고된 거래는 7건에 그친다. 모두 이전보다 내린 가격에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갭투자 매물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최고가 하락 거래 엇갈리는 서울 강남권. 1일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를 나타내는 등
거래 절벽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서울 강남권에서조차 지역이나 신축 구축 여부 등에 따라 분위기가 갈린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4천만 원을 낸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노리고 매물을 내놨다며 세 부담에 집값 하락세가 겹치자 2억 원씩 내려 매물을 내놓는다고 전했다. 강남 4구 중 집값 상승세가 아직 꺾이지 않는 서초구는 오히려 매물을 걷어들이는 분위기다. 서초구 잠원동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신축 공급이 부족해 최고가 거래가 계속 나온다며 일부 다주택자들은 최근 종부세 완화 방안에 매물을 걷어들였다고 전했다. 강남구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싸움으로 거래가 끊겼다. 강남구 압구정동 공인중개사무소는 최고가 거래가 한두 건 나올 뿐 급매는 없다. 오히려 급매 찾는 매수자만 20명이나 되는데 정작 집주인들이 가격을 안 내린다고 전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등으로 거래가 끊겨 폐업하는 중개업소만 여러 곳이라고 전했다. 다주택자 팔고 영끌족 버티는 서울 강북권. 서울 강북 지역은 내년 5월까지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으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며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DMC 파크뷰 자이 공인중개사무소는 오늘 팔아달라는 전화만 5통 받았다며 호가가 2억에서 3억 원씩 내렸는데 매수 문의가 없다고 전했다. 4,300채 규모인 이 단지에서 최근 2달 새 거래는 2건뿐이었다. 무주택 실수요자였던 영끌족들은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다. 2020년 6월 서울 성동구의 전용면적 114제곱미터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수한 이모 씨는 대출 원리금이 월 17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었지만 실거주하는 집이라 팔 생각이 없다며 생활비를 줄여 이자를 감당하려 한다고 했다. 강북 재건축 최대어인 마포구 성산 시형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젊은 층은 몸테크 괄호 열고 낡은 집에 살며 재건축까지 버티는 몸테크 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급격히 식은 지방 수도권 외곽. 지방은 일부 규제지역 해체에도 침체 분위기가 여전하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가운데 가장 거래가 많았던 경북 포항시 북구 하나 포레나 포항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 매물은 지난해 한 해 프리미엄 1억까지 치솟았지만 올해 최저 500만원까지로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외곽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날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뭐할로 이렇게 줄임말을 쓴 거야?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군구 중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경기 의왕시 매물은 1,662채로 지난해 말보다 25.2% 늘었다. 인천 연수구 매물은 올해만 38.2% 증가했다. 다주택자인 김모 씨는 올 4월쯤 지방 시장이 급격히 식었다며 지방에 8채를 내놓았는데 한 채도 팔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월 1차 규제지역 해제는 미흡했다며 필요하면 연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냉각기 가격 급락 가능성은 작아. 적어도 올해 말까지 하방 압력 계속. 매수자 눈치싸움 치열. 거래 절벽 쉽게 해소하기 힘들 듯. 내년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겠지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따라 같은 급락은 어렵다. 이는 동아일보 취재팀이 1일 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향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올해 말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방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까지 몇 년간 집값 상승이 지속된 데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도 겹쳐 현 상황을 반전할 요인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6%를 넘어선 상황에서 매수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며 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장은 이미 하락장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는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매수하기보다 연말 이후 결정하라는 조언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하락세나 관망세가 짙어 연말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내년 상반기에도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는 내년 상반기 이후로 선택을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20-30% 이상 급락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내년부터는 기준금리 상승세가 멈출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급락을 예상하기는 힘들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전통적인 방법이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부동산 투자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 절벽은 쉽게 해소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경이 부동산 R124 수석연구원은 시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다주택자도 매물을 팔지 않고 버틸 여력이 있다며 매도자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병탕 신한은행 왜 이렇게 많아? 신한은행 WM 컨설팅 센터 부동산 팀장 역시 주로 20-30대인 연끌족들은 부모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린 과정을 지켜보며 자란 세대라며 대출이자 부담이 늘면 다른 소비를 줄이려 하지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공시가 18억 넘을 때 종부세, 시가 22억 선 상위 1%만 해당. 내년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이 공시가격 18억, 시가 22억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부 공동명의자 기준으로 주택가격 상위 1%만 종부세를 부담하는 셈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8억 원이다. 기본공제가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현행 16억 원에서 22억 2천만 원에 오른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자는 주택가격이 상위 1%인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격 12억 원은 전체 주택 상위 2.6%, 공시가 18억 원은 상위 1% 안팎이다. 단독명의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낮아지고 내년에 다시 소폭 늘어난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올해 기본 공제액은 한시적으로 14억 원이지만 내년에는 12억 원으로 내려가서다. 이와 함께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해 60%에서 내년 8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자의 종부세는 기본 공제가 늘어나